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심춘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7,900만원 증액된 140억 200만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행복 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인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 6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부담금 1억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2년도 종료된 도비 사업으로 부담금 지원은 27년도에 만료됩니다. 584페이지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전년 대비 5억 2,800만원 증액된 공기관 위탁사업비 1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에 폴리텍 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척 기술훈련교육센터 건립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에 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25년 신설된 강원 행복 일터 사업의 명칭 변경 사업입니다. 585페이지 청년 정책 지원에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삼척 청년센터 운영에 민간 위탁금 등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노동법률 상담 지원에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인건비 등 보조금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사무국 운영비 등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관계 지원에 근로자의 날 행사, 모범근로자 국외 연수 등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지원에 지역경제교육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국도비 인센티브 지원 등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24년 종료되었던 국비사업이 26년 부활하면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멘트 업종 자율 제조를 위한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전통시장 노시설 보수에 시설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에 2억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삼척 번개시장 이전 조성에 보상금, 조성공사비 등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삼척사랑 상품권 운영에 삼척사랑 상품권 유통 촉진 행사 및 인센티브 지원 등 2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 경영안전자금 2차 보전, 삼척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창업보육센터 지원,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593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등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삼척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1년 1월 5일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2년 1월 6일 시행됨에 따라 27년 1월 5일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음 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에 1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농공단지 환경 정비 및 수목 제거 등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5페이지에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서 감액을 했나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가 1년 목표가 10개 이제 창업이 목표인데 네. 지금 본 예산에 5개를 먼저 하고 추경에 5개를 또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확보할 게 예. 있어요. 네. 사업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다음 그 삼척 청년센터 운영이 지금 뭐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뭐 어떤 이유에서? 네. 이 원래 청년센터 1년 민간 위탁비가 한 2억 2천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기존에 전년도에 본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때문에 적게 세웠다가 추경에 차츰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도 이제 3분기 거만 이제 세우고 나머지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할 계획이시고. 그래서 이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많이 그래도 좀 보완이 되고 해서 지금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특히 이 청년센터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강원도 삼척 캠퍼스 학생들 이 학생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해서 한번 뭐 타 지자체 중에서 뭐 저 학생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뭐 견학을 보내든지 뭘 해서라도 이 학생들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이 학생들이 우리 삼척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축제장이고 행사장에 보면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요즘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그 활용을 하고 이 학생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학교를 마치고 나서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어떤 시책이나 정책들이 어떤 건지 이런 거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주 역할들을 우리 저 청년센터에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제 청년센터 위탁 자체를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위탁을 맡고 있긴 있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이제 삼척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89페이지에 전통시장 노후 시설 보수 중에서 이건 뭐 보수는 아닙니다만은 그 올림플라자 그 앞쪽에 지붕 씌우는 거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추가로 씌우는 거. 그게 저 기존에 상반기에 보니까 그 26년도 사업으로 해갖고 도에 이제 도비 확보해서 한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늦게 통보를 오는 바람에 그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도비 간에 저기 그 착금이 되고 이러면은 추경 시기하고 안 맞더라도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되겠네요. 완료된다고는 보기 할 수는 어렵고 없지만 작동은 되겠네, 그죠? 예, 실시 설계나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 없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 지붕 누수되는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보수가 어렵고 그 지난번에도 안전 점검을 한번 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곧 지금 저희가 이제 착수는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 지금 3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삼척사랑 상품권, 삼척사랑 카드가 지금 아마 점점 더 사용하는 빈도 내지는 또 사용하는 금액들이 커지는데 그러면은 이 예산이 뭐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산 부족 때문에 저희가 향후 네. 추경에 반영해야 할 예. 사항이고요. 예. 올해 올해 한 1억 정도 됐나요? 저희가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네. 상반기에 한 3,500 나갔고 지금 3억 3,500. 하반기에 예. 하반기에 한 700 정도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그건 안 금융위원회에서 예. 이 수수료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0.25% 지원을 하는데 올해 또 연초에 그 25년도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0.15로 또 다운이 돼 놓으니까 아, 예. 저희가 이제 내년 26년도에 지원할 때는 금액이 또 약간 다운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공공 배달 앱 지원 사업에 이제 7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뭐 앞으로 어떻게 뭐 변화를 줄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예, 저희가 어차피 이 제도를 이제 시행하려면은 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네. 시민들도 이제 혜택을 봐야 하나 네. 어떤 방법으로 제도를 네. 시행하는 게 가장 혜택이 많을지를 예. 지금 이제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 확정되면은 네.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3페이지에 강원특별자치등 일자리 안심공제도 직접 지원해서요. 전년도 예산액은 2억 2,070만 원에서 지금 1억 1,780만 원이 감액된 1억 290만 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무려 53.38%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이유는 무엇이고요?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상시 사업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강원도형 일자리 사업이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2018년에 시작을 해서 2022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심공제라는 게 5년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22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이 최종 이 혜택을 받는 기간이 27년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 갖고 지금 이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올해 26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1년도, 22년도에 아직 이제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그렇죠. 대한 혜택인 거고 전년도는 20년도부터 이제 혜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20년도 종료되는 사업에 대한 그 금액만큼 감소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종료된 거는 맞는데 예. 이제 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보장 주신 기간, 네네. 분들이 보장 기간이 있으니까 예. 이 사업을 지금 이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지원된 분들이 예. 혜택이 끝나면 종료되는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요 바로 뒷페이지에 삼척형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질의를 네네. 드릴 거예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현재 강원도형 안심공제 참여 현황이라든가 이게 그럼 더 이상 이제 그거는 안 받겠네요. 예, 못 봤습니다. 언제까지 받은 거예요? 2022년도까지. 네. 예. 2022년도까지요. 예. 그럼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했다 그랬나요? 예. 2018년부터. 예. 그래서 이게 기업체 15만 원, 자부담 10만 원, 도비 10만 원, 10만 원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는데 네.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제 마지막 이제 종료되는 사업이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도와 시가 협력해서 청년 근속이라든가 또 지역 정착에 이렇게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였는데 맞습니다. 정책이었는데 예. 이게 마감된다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4페이지에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이 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0%나 증액됐습니다. 네. 이 지원 사업은 기업체와 근로자가 아주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 후 올해 2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아주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100명을 더 이제 모집을 확대했다고 했는데요. 올해 참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24년도에
목표 인원이 200명이었는데 한 190명 지금 현재 유지하는 인원이 190명 정도 되고 네. 25년도에는 당해 25년도에만 국한해서 한 29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예, 예. 290명. 예. 그래서 100명을 더 추가로 네, 이렇게 했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래서 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25년도 가입돼 있는 분들에 대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예. 그래서 저는 200명에서 100명이 이제 증원이 돼서 예산이 이제 올라갔지만 또 이렇게 예산을 한 거는 더 많은 인원을 이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나 그런 건데 그건 아니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삼척형 안심공제 지원 구조가 기업 15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5만 원, 시비 2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초 예산이 확대된 만큼 이 예산을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그 규모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연간 운영 일정은 어떤 건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인원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비가 증액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죠? 예, 저희가 24년도에 요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형이 종료되면서 22년도로 종료되면서 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서 삼척형으로 24년도부터 신설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걸 또 건의를 했었어요. 네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 삼척 안심령 공제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예, 예. 지원 사업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 경제과장님이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2024년부터 이렇게 돼서 예. 폭발적인 인기로 오는데 이거를 이제 5년 동안 하잖아요. 네. 5년 동안 지금 5년 동안 지원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하면은 본인들이 한 3천만 원을 예. 이제 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900만 원인데 실제로 만기 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거 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요, 청년 군속이나 기업 인력난 완화 같은 부분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대비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뭐 평가해보거나 추론해본 적은 있습니까? 별도 저희가 이제 평가 절차는 없었는데 네. 그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기업체에서 이 삼척에만 이 사업이 있다가 보니까 네. 뭐 기업체에 만일 거기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가 주소가 타 지역이었다 하면은 삼척으로 주소 이전까지 해서 그 근로자도 가입을 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제 자부담이 15만 원이긴 하지만 900만 원 들어서 3천만 원을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면 또 기업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인력난 지원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기업체의 또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약간의.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어떤 일자리도 되고 근속 기간도 늘려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안심공제와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네. 두 사업이 다른 각각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상 중복 혹은 중복 가입 제한은 있죠. 예, 이게 기존에 강원도형을 가입해서 혜택을 본 사람은 안 재가입이 되는가? 불가능합니다.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삼척역 일자리 안심공제는 또 청년 군속과 또 지역 정착 그리고 기업의 인력난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요. 우리 경제과에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584페이지 삼척기술교육훈련센터 건립에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센터를 건립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제 석공 폐광이 되고 난 이후에 삼척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폐광이 되기 전에 미리 이런
퇴직 예정자나 이분들에 대한 재취업을 위한 훈련 그런 시스템이 미리 갖춰져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기술 교육 훈련을 하는 그런 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립하게 됐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석공이 폐광되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또 잃을 수도 있고 또 여기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로 해서 이제 이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은 폴리텍 대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의 폴리텍 대학은 이동 기술 훈련 센터로 해서 이제 이용을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 기술 훈련 교육 센터를 설립했을 때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나 이런데 교육 훈련 과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나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이동 기술 센터와는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취지로 이렇게 했는지를 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기술 교육 훈련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건 아직까지 안 잡혀 있겠네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실습실 용도도 있어야 되고 네네. 일반 강의실 용도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네. 건축 기획 용역 단계에서는 그런 게 이제 다 거론이 됐습니다. 그럼 건축 영역은 들어갔나요? 건축 기획 용역은 저희가 올해 3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지난달에 이제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 아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반영돼 있고 지금 이제 이게 규모 자체를 이제 2층 규모로 해서 연면적 한 750평방미터 규모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실, 일반 강의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위치는 저희가 이제 복지관. 근로자 복지회관 부지 예. 그 건물 있는 바로 옆에 그쪽을 이제 하는 걸로 그리고 그 뒤에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부지가 국유지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국유지도 매입을 해서 그 센터 하는 그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진행된다 했거든요. 네네. 대지 면적이 3,868평방미터면 1,000평이 넘거든요. 네네. 1,170평인가 그렇는데 그 옆에 저기 근로복지회관 안에 땅은 아니죠. 그 옆에 아니 땅인가요? 같은 지금 혹시 족구장 위치 아세요? 네네네. 예, 거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면적이 2층으로 돼 있는데 건축 면적이 지금 보니까 102.24평이 나오거든요. 338평방미터면은 건축 면적이 그럼 연면적이 지금 200평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부지가 그 안에 있을까 하고 제가 시유지 땅도 있고 국유지 땅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뒤쪽 그 종합복지회관 뒤쪽이 국유지 기재부 땅이 좀 이제 침범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혜택을 보는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삼척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내년까지 이게 건축 그 건립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27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주요 설명 자료.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내년까지 되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아무튼 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저기 삼척기술훈련 교육센터 건립이 공정 안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주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인데 584페이지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 주신 교육센터
저는 교육센터에서 머무르는 것은 조금 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있으면은 일자리가 나왔는데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또 아닌 거예요, 인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이 준비할 수 있는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다든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데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조금 좋은 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폴릭대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한 3개, 4개 종목 분야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하고 싶고 일자리는 구하고 싶고 막상 이력서를 제출하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아니라 해서 이렇게 또 머무르고 해요, 과장님. 그래서 교육센터도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서 교육센터에서 그 대안으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이런 설비 시설까지도 좀 갖추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아울러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588페이지) 과장님, 이렇게 상단 부분에 우리 담배 소매인 지정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보면 우리 경제과 소관인데 세 수입도 이제 담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어찌 보면은 담배가 우리 삼척의 담배 조합이 담배가 동해로 그 전에 이전하려고 하다가 우리 삼척에 그 강원대학교 앞에 거기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담배 판매인 조합이라든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조례도 있습니다만은 그 담배는 실질적으로 국산 담배든 우리 수입 담배든 이렇게 판매 수입이 전량 세 수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동해하고는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좋은 세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담배 인삼 조합이나 직원들한테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예산이 뭐 많이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세 수입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경제과에서 조금이라도 처우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작게 들이더라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네. 592페이지 과장님, 중간쯤 보면 우리 삼척시 공공 배달 앱 지원 사업이 7천만 원이 있어요. 7천만 원이 네네. 편성이 됐는데 이게 아마 소상공인들 배달 시키면 아마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한번 설명 한번 주신다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 기존에 이제 공공 배달 앱을 이제 하게 된 경위를 이래 보니까 그 외식 업체들이 그 배달 플랫폼사에 대한 부담 수수료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부담에 대한 경감을 위해 갖고 이제 공공 배달 앱이라고 이 용어는 그 사용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규모가 큰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공 배달 앱으로 들어오는 그 회사들이 한 5개에서 6개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취지 자체가 공공 배달 앱으로 플랫폼사가 들어오면 그 플랫폼사는 중개 수수료를 2% 미만으로 무조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배민의 경우에는 뭐 7% 이상 아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에서 15% 정도 예, 예. 세게 제일 많게는 그 정도 가는 예,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삼척에도 만일 공공 배달 앱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외식업
지자체인 이분 소상공인들인데도 혜택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 이 플랫폼사를 이용하는 소비자 삼척 시민들인데도 도움이 돼야지 서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갖고 배달비나 택배비 이런 걸 뭐 작지만 이제 30만 원,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은 시에서 그것과는 중복이 안 되면서 소상공인 시민들이 혜택이 되는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좀 비교 검토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까지 어떻게 하다는 걸 확정이 안 됐나요? 예, 이 방법은 다른 시행하고 강원도 내 지금 한 7, 8개 지자체에서도 이제 공공 배달 앱이라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자체가 조금 이렇게 공공 배달 앱 한다니까 심도 있게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고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도 과장님 비용 추계를 7천만 원 할 때는 네네.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 소상공인들 아까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네. 쿠팡이츠라든가 요기요라든가 네. 하여튼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또 이렇게 배달을 시키면 또 소비자들이 기존 물품 대금 보다가 배달 요금이 붙는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예.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 이걸 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네.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겠죠. 네네.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지 어떻게 방법을 네네 지원할지 맞습니다. 고민해야 되겠네요. 예. 네. 하여튼 뭐 고민하시고 우리 물론 뭐 저 배달 그런 회사들이야 배달 앱을 하는 회사들이야 정책이 자기네들이 정해져 있지만은 요즘 우리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배달을 시키면은 그 비용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그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원가에 비교해서 또 배달을 시키는데 또 배달 앱에 지급되는 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공예품 개발 지원에서 2천만 원도 있고 보답의 개발 사업도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은 그래 많지는 않지만은 네. 과장님 이런 뭐 제도는 좋은 제도예요. 다만 부탁 한 가지 드리면 경제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공예라든가 이렇게 작품을 세심한 작품을 아주 만들어내면 우리 시에서 네. 저 도계 우리나라도 그렇고 작품을 만들어내면 판로가 없어요. 판로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 대표 관광지 이런데 우리 시에서 공예품이나 특산물을 유통기간이 좋은 거 이런 걸 판매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라다가 해상 케이블카, 대금굴, 한성굴 이런 대표 관광지에 상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삼척 오시면은 한번 눈으로 보고 아 이런 제품 괜찮네. 삼척에서 특별하게 이런 제품을 만들어냈네. 아니면 특산품이 삼척 특산품이 이런 게 있었네. 여러 가지가 우리 삼척에서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제과 소관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한번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뭐 크게를 하지 않아도 시작하면은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해는 가시나요? 네네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과장님 저기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우리 삼척시가 이제 소상공인들 지금 가장 어려운 이제 시기에 부딪히는 게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걱정이에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소상공인 정책 중에서 뭐 그 택배비 뭐 지원 사업 그 택배비도 받는 과정이 좀 쉽진 않더라고요. 좀 쉽지 않고 실질적인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는 거 저도 지금 계속 자료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뭐 화재보험 지원 사업이라든가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한번 자료 수집하고 해서 같이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